저는 그 미대 편입을 할 때, 또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항상 또 물어봐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해서 뭐 대학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본인들의 의사를 표하고들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 그 내지는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일단 포트폴리오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죠. 개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조형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감 없이 그 어떤 보여주는 그런 뭐 제작물, 표현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그 포트폴리오는 꼭 그림만이 포트폴리오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논문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자기가 그냥 끄적거린 그런 낙서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조형적인 고민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제 노력, 그런 표현물, 제 노력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물이 포트폴리오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성격상,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있는 자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실기시험은 뭐 있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그걸 심사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나오는, 그런 그 객관적인 어떤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연 이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고 봐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수들은 그래서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은 항상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연 내가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공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그 표현물이 본인이 했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하면,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교수들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보이는 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평성의 문제나 내지는 형평성의 어떤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과연 포트폴리오의 뭐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당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대학은 상명대 무대 디자인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명대 무대 디자인과는 실기 시험도 없고 그냥 면접 때 포트폴리오 들고 들어가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교수들하고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교수님들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명대 그 무대 디자인과 포트폴리오는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무대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도 없고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전적대학 성적도 없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어떤 당락이 결정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과연 그 미대 편입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몇 프로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국민대 같은 경우 일단 국민대는 항상 그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30%. 그리고 그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국민대 포트폴리오가 어떤 그 형식이나 내지는 그 장수의 제한이나 어떤 표현의 어떤 그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영상물 같은 경우 CD로 구워서 가져가서 노트북 틀어준다든지 내지는 예전에는 뭐 타블렛이 없을 때 뭐 그렇게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재채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북커버까지 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꼴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그 안에 당연히 그 레이아웃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한이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예전에는 충무로 같은 데 가면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어떤 객관화된 어떤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트폴리오가 보면 대체적으로 장수의 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장에서 10장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내지는 뭐 사이즈까지 제한을 하고, 그리고 캡션 못 달게 하고, 그리고 전혀 어떤 그 문자나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30%가 들어가긴 하지만 당연히 실기시험이 있어요. 국민대는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적대학 성적도 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영대학하고 그다음에 저기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10장으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장 정도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에다 넣어서 제출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대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세종대는 딱 10%가 들어가는데요. 10%. 거의 뭐 미미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는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없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이 바뀌면서 그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 소프트 학부 안에 디자인 컨버전스라고 컨버전스 디자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실기 내용도 바뀌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생겼죠. 그래서 세종대 포트폴리오는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5장을. 그래서 200dpi로 해서 이제 딱 그래서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해서 5장을 업로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의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60%가 들어간 면접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에 이제 2단계에서 이 심층 면접을 할 때 이제 포트폴리오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가 40%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단계에서 4단계 전형에서 10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기시험 보고 결국에는 이제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층 면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원주 1단계에서 서류평가에서 50% 안에 이제 실적물 내지는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한 5개 대학 정도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대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적대학 성적 30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면접이 30% 들어가는데 이 빨간 글자로 해놓은 이 면접 30% 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국민대의 제한은 조영대학은 A3 이내 평면작품 5점. 그러니까 이 조영대학 안에 이제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게 여기 해당되는 거고, 영상 디자인과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회화과의 경우가 이제 좀 많은데 이게 10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모전이나 수상 경력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 1단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10%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창의소프트 학부의 1단계에서 필답고사 40%하고 전적대학 성적 20%하고 포트폴리오 10%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전형 총점 140 중에 10%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 이제 40%, 20%, 10%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종대에 떨어졌나 포트폴리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2단계에는 이제 1단계 성적 여기 위에 있는 거 요 70% 하고, 그다음 면접고사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30%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는 최대 5작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때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출력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A3 크기이고 200dpi의 JPG 파일로 업로드한다. 그리고 뭐 작품단 10MB 미만으로.
그 다음에 수장 실적 증명서라 그래서 출품작인 경우에만 그 안에 포트폴리오 안에 5개 안에 예를 들어 수상한 그런 출품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상했다라고 하는 실적 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그래서 조금은 더 객관화되어 있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경희대에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가 이제 면접 60% 안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지참 가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포트폴리오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실기고사가 없고 구술 면접을 할 때 포트폴리오 들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희대는 특이하게 지금 그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정해주는데 사이즈나 절수나 내지는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한 제작 방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데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적물도 되고 개인 작품도 되고 태블릿 PC도 지참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물의 경우에 태블릿 PC 안에다가 해서 이제 그것을 플레이 시키면 저희 자기네들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사실상 이 경희대 포트폴리오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약간은 좀 퀄리티 있게 만들수록 좋겠죠. 그래서 경희대 포트폴리오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포트폴리오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이제 지참하게 돼 있으니까 시립대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희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영어가 안 되면 포트폴리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경희대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다른 국민대보다는 내지는 세종대보다는 내지는 명지대보다는 조금은 더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영어가 되지 않는다라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조차도 무의미한 거죠. 영어가 안 되는데 뭐 경희대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죠. 영어 안 되는데 뭐하러 시립대 포트폴리오 고민합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희대와 시립대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애를 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연세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연세대는 학점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연세대 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학업 역량평가 50%하고 서류평가 50인데 학업 역량 대체적으로 면접에서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학업 역량평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본인의 출신 학과의 연계성 정도를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네 과에서 얼마나 수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 가서 이제 1단계 이제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면접에서 30% 안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면접 시험에서는 이제 인성의 가치관과 전공 지식에 대한 기본 지식, 이해력, 창의력, 사고력 요거는 면접 시험에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딱 5종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을 줬죠. 그래서 5개만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경우 실기시험이 없고 1차에서 4배수 전형한다고 했죠. 그래서 1차 있고 2차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들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포트폴리오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홍대의 경우에는 입시에서도 포트폴리오 없죠. 미활부라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 요런 게 들어가고 종합평가에서 이제 그런 게 들어가니까 포트폴리오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홍대는 포트폴리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렇게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결론은 경희대와 시립대의 경우나 연세대의 경우는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적어도 그러면 4.0 이하가 되는 사람이 연세대 포트폴리오를 고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미 대표의 미드 원장 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